지금부터 전남 산악일체형 도지학교 정면 실태조사 보고 및 현장 실습 대안정책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중의회가 있겠습니다. 전원 자리에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새우 참사 5주기 303명의 그 영혼들이 바다에 잠겨있고 우리 주변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기아자동차 김민재 군부터 시작해서 2016년 경기도 광주 김동준 군, 그리고 구역은 도어 김건우 군, 그리고 홍수연 양, 그리고 작년에 제주도 이민호 군까지 너무 많은 저희 학생들이 현장 실습이라는 용어고 세남지 않았습니다. 그분들 위해서 정말 공명. 네, 다음 이하은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산악일체형 도지학교 토론회 및 현장 실습 대안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 말씀 드립니다. 저희 먼저 우리 정교조 전남지구 지부장님 김기중 지부장님께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도지학교 토론회에 같이 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런 행사가 있기까지 많은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학교 아무쪼록 이 토론회가 생산적으로 잘 맞춰져 가지고 알찬 결실을 맺는 그러한 토론회가 되기를 바라고, 특히 그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도지학교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문제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차게 잘 교육과정이 짜여져 가지고 도지학교는 도지학교대로 보다 나은 방향을 찾고, 또 특성화 고등학교도 모든 분들이 잘 즐거운 그런 교육과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좋은 결론을 도출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모든 단체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 말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이 장인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우리 도교육청 미래인재과장님 이현희 과장님 인사 말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미래인재과에 3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현희입니다. 오늘 이렇게 토론회가 이루어지기까지 작년도에 실태조사에서부터 그리고 이 토론회 장을 마련해 주신 여러 분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저희들 교육을 하는 모두 마음속에는 아이들이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고, 저희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우리 아이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것이,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도지학교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전남에 있는 특성화고 아이들이 보다 더 행복하고 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이러한 방안들을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졌으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토론회 끝나고 저희들이 또 협의체를 조직을 하고 또 모여서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한번 함께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외에 우리 정교조 전 위원장님 조창익 선생님 이렇게 와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한번, 복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오셨고요, 광주 청소년 노동권 네트워크에서도 오셨고, 대구 정교조 직업교육위원회에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남도 비정규직 노동센터에서도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기관 그리고 많은 참석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저희 작년 1년 동안
제가 산학일체형 도시학교 실태조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TF팀을 꾸려가지고 열심히 조사했었습니다. 그 실태조사 보고에 대한 결과를 저희 김현주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소개받은 전남도교육청 산학일체형 도시학교 운영 전면 실태조사 TF가 작년에 꾸려졌습니다. TF 위원이고 그리고 전남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전 대표였던 김현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전남도의회 이 초의실이 저희 전남 지역 청소년 노동인권 이 운동의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소중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2015년도에 전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실태조사 관련해서 처음으로 보고회를 했고, 그리고 그 보고회 결과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리고 도교육청과 함께 고민하면서 전남 지역에 있는 47개 특성화고 1, 2, 3학년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이 시작되었던 계기가 됐던 그런 토론회가 2015년도 이 자리에 있었고요. 2016년도에도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전라남도에서도 청소년 노동인권 센터를 설치하고 일하는 청소년 노동자 인권을 위해서 어쨌든 열심히 이제 나아가고 있고요. 그 자리가 이 자리인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이제 작년에 실태조사 도시학교 실태조사 보고 회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니까 되게 또 떨리는 마음이 듭니다. 책자를 잠깐 보시면요. 저희가 책자 11쪽에 보시면 산학일체형 도시학교 실태조사 TF를 저희가 8월달에 꾸렸습니다. TF 위원은 11명이었고요. 현장 조사 4명, 외부 전문단체 4명, 학부모 2명, 교육청 업무 관계자 이렇게 11명이 TF를 꾸렸습니다. 그래서 12쪽에 보여주는 것처럼 1회부터 7회까지 TF 협의회를 했고요. 그리고 학생과 교사가 함께하는 실태조사는 10월 15일부터 10월 26일까지 진행했습니다. 학생과 교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16개 학교에서 추천한 도제기업 한 곳에서 4곳에 대한 방문 실태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이 결과를 가지고 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12월 27일 날 장소공 전남도 교육감이 있는 자리에서 내부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결과보고서는 작년 12월 달에 장소공 교육감이 폐서관 자리에서 TF가 보고한 그 보고서 내용입니다.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났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가 산학일체형 도시학교 실태조사 보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장소공 교육감이 참석한 자리에서 저희가 실태보고를 했을 때 여기 계시는 미래인재과를 포함해서 교육감도 실태가 대단히 심각하다. 그래서 TF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요구한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습니다. 이 대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한 뒤 4개월이 흘렸지만 얼마 전 4월 초에 있었던 미래인재과가 주관한 전남 지구교육 관련한 올해 계획 발표에 참석했던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도제학교는 교육부 방침대로 좀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태조사 결과 이후에 변화된 내용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보고와 정책 토론회를 하고요. 이게 그냥 보고회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6개 사업단 16개 학교 153개 기업, 이게 작년 기준입니다. 644명의 학생이 도제학교 도제교육에 참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포공고를 거점하기 때문에 현장 교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설문을 받았고요. 그리고 2학년 학생들 저희가 직접 교실에 들어가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참여 동기를 보자면 원래 목적은 그런 거죠. 심화된 교육을 받고 나중에 채용이 된다고 되고, 그리고 병역 특례와 피택으로 연계돼서 이후에 취업으로 연계되는. 근데 학생들의 참여 동기는 그것보다는 수입도 생겨서 경험하고 싶어서 이런 동기 대단히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안내는 86.9%는 받았는데 못 받은 기억 나지 않는 학생 비율도 13% 정도로 있었습니다. 복교. 도제 기업에 갔다가 아무튼 복교할 수 있다라는 안내는 65% 못 받거나 기억이 안 나는 학생들이 대단히 많았더라고요. 실제 현실은 이제 여기 계신 도제학교 관장 선생님이 아시겠지만 복교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이런 경우가 정합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피테크를 참여하기 위해서고, 세 번째는 그 임금을 지급해 준다는 이유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의료 기기 제작으로 들어갔는데 의료 바늘만 생산하고 있는 회사에 다른 회사 파견 나가가지고 일을 한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은 돈만 일을 하는 친구도 있었고, 절단 일을 하는 친구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좀 처음에 면접 볼 때는 이런 것이다, 그냥 기계만 보고 그런 곳이다 했는데 막상 직접 가보니까 바늘, 의료 바늘 그런 거 그냥 개인 일일이 손으로 조립하는 형식으로 그냥 노동적으로 하는 방법의 회사였고, 이제 전공과는 전역할 면이 없고 그런 기계조차 거의 없는 회사였어요. 폐하가 작년 12월 31일부터 정확하게 폐하고 있었는데, 그때 폐하하기 일주일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처음에는 조립을 했었대요. 근데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잔일들, 포장이나 물건 옮기는 거, 물건 정리하는 거, 스티커 붙이는 거, 그런 일들 했었어요. 이 하나는 작업복을 지급 안 해줘서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저렇게 대학교를 버렸어요. 두 번째로는 그 식탁 문제가 저희를 생각해서 고기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질이 많이 떨어졌어요. 세 번째로는 일을 할 때 안전모 지급을 안 해줘서 제가 일하다가 크레인에 머리를 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 문제가 가장 시작했어요. 처음에 제가 들어갔을 때 이제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학생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생리통이 좀 심한 편인데 처음에 팀장님께서 생리통 때문에 조퇴를 한다니까 무슨 생리통이 그런 거 심하냐고, 그럼 매달 한 번씩 조퇴를 해야 되냐고 그런 식으로 대놓고 공개적으로 얘기하신 적이 있었어요. 임금 체불 문제로 우리 선배들부터 계속 배운 게 문제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근무한 시간, 퇴근한 시간 그걸 따로 체크를 해놔야지 나중에 임금 체불 때문에 아주 몸이 그렇게 나가면서 울면서 부모님한테 전화하고 선생님한테 전화했는데 부모님은 화내시는데 이제 전담 선생님들은 어쩔 수 없다고 참으라고 알겠다고 그런 식으로만 넘어가셨어요. 세금 혜택이었나요? 세금 혜택을 주고 또 훈련비를 그 정부에서 어느 정도 주잖아요. 근데 다 지역에서 그런 거 아니지만
제가 도제 기업은 그 도제 참여했던 기업에서는 그거를 받고 저희한테 임금을 안 주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제 기업을 먼저 그 선정을 할 때 완전 촘촘한 그 그물망처럼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회사에 대해서 알아낸 다음에 기업을 선정해주고 이제 선생님들이 그만큼 힘이 없는 건 알겠는데 너무 나몰라라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 거를 일일이 개개인 한 명 한 명 신경 쓰면서 좀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고 후배들한테는 그만하면 가지 말라 하고 싶어요. 그냥 학교 생활이 좋다고 그냥 공부하는 게 훨씬 나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중요한 게 이제 관련 업무를 시키든가 관련 기술을 배우는 회사를 체결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특성화고 학생들이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현장 이게 지금 받는 우리 독일식 도제 나 교육이 도입이 되는데요. 청문대학교 주어가 학생의 양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좀 재판스럽고 현재 도제 기업입니다. 주세금영 강길원 전무이사님이십니다. 네, 전남도 도의원 최현주 도의원님 오셨습니다. 전남도 교육청 비대위원장과 김정선 장관님이십니다. 먼저 노동인권 친화적 직업계고 현장 실습을 위한 제안에 대해서 우리 송정민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응답은 전체 발제가 끝난 후에 한꺼번에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남 청소노동인권센터에서 나왔고요. 페이지 87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처음이어서 네, 8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발제 내용도 보시고 인터뷰 기사도 보셔가지고 어떤 문제가 지금 있는가는 충분히 아실 것 같고 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하자면 잘 알 것 같은데요. 우리가 요즘에는 굉장히 친화적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친화적이라고 하는 말은 현재 우리가 그것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실현하기 위해서 좀 더 가까이 가보자, 조건을 좀 더 개선시켜보자 하는 의미에서 친화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뭐 여성인권 친화적, 노인인권 친화적, 청소년인권 친화적, 어린이인권 친화적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다 보시면 우리 사회 문화적 경제적으로 어떤 그 시스템 속에서 충분히 그 사람들의 인권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우리가 사회적 약자 개념에서 이 부분을 많이 쓰는 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그 차별을 받고 있고 또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청소년 노동 인권 수업 우리가 학교에 왜 갈까 한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청소년 노동을 일을 하면서 인권 보장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특히 특성화고 학생들이 학습 현장 실습을 갔을 때 노동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면 우리가 전남 청소노동인권센터라고 하는 센터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갈 이유가 없겠죠. 근데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개념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적이라는 말이 맞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좀 더 학생들이 노동인권이 보호받고 보장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가보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런 인식을 하게 됐고 오늘 내용은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그 교육훈련 과정은 이제 학생 중심이 아니라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하는 거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누구나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실적으로 그렇게 진행되어 와왔고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인정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무엇을 바꿀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1963년도에 이 실업교육이라고 하는 처음 생겼을 때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그 실업고에서 지금 현재 특성화고 학생들이 기업체의 인력 공급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근데 55년 동안에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인권을 좀 더 중시하는 사회에서 이 부분을 바꿔보자 하는 것이 선생님들의 말씀이고 사회의 말씀이고 교육부의 입장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 우리가 학생 노동 인권을 바라봤을 때는 어떤 교육부 중심이나 선생님들 입장이 아니라 학생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 인터넷 기사에서 나왔지만 요거 도제학교나 내지는 현장 실습을 할 때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현장에서 어떤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학생의 눈으로 보면 요것이 이렇게 바뀌면은 우리 학생 노동 인권 친화적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취업이 아니라 교육훈련이 목적임을 반드시 지키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 충분히 학생에게 자신이 맞는 것이 무엇인지, 취업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뭔지, 직업훈련이 뭔지, 그리고 이것이 너에게 맞는 것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상담과 진로 교육이 돼야 되고, 이 과정 속에서 직업과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고리가 뭔지, 무작정 자격증만 따게 할 게 아니라 이러한 정보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저도 이제 그 특성화고 수업을 많이 가보지만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실습실이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실습 공간이 정말 선생님들이 교과에서 가르치는 내용처럼 안전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만약 작업 환경이라고 했을 때 그 실습 공간이 작업 환경이라고 했을 때 이게 안전한 작업 환경이 되는 건가. 우리는 그 도구를 다 비치해 놓고 학생들에게 실습을 시키고 있는가.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실습실이 가장 안전하고 학생들이 이런 공간에서 일을 해야만이 내가 안전하겠다라고 하는 인식을 어디서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건 학교 내에 있는 실습실이잖아요. 그 학교 내 실습실이 안전하지 않다면 이 학생들이 산업에 있는 실습실 가서도 무엇이 안전하고 무엇이 마련되지 않았고 이거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배우는 것과 실적으로 내가 눈으로 보고 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우선적으로 이 부분이 학교 내 모든 학교 내에 반드시 이러한 실습 공간이 마련돼야 된다. 즉 학생이 원하는 실습 내용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그 교육을 한다면 그러한 실습 공간이 최소한 법적인 요구를 다 갖춰서 산업안전보건에 맞는 그 요건을 갖춰서 만들어졌을 때 우리 학생들이 이러이러한 시스템이 돼야 내가 안전하구나, 그래야 사회에 나가서도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이죠. 학교 내에 이론에만 있고 실제로 학교 내에서도 제공되지 않는데 현장 산업체에 나가서 그걸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내 실습실 공간이 좀 그렇게 구성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제 현장 실습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이 일간, 주간, 구간 이렇게 정시제 현장 실습을 가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면 되게 이제 학생들도 어렵지만 또 선생들도 아까 30시간씩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약간 의무교육적 성격을 좀 띠고 있잖아요, 특성화고가. 그랬을 때 교통이동 수단이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휴게공간이라든가 숙박시설은 적어도 학생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것이 제공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근데 선생님이 출퇴근을 계속 시켜주고 또 그 산업체에서 와가지고 닭다려서 데리고 가고 이러다 보니 학생들이 계속 쫓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천덕꾸리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쫓기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것은 국가에서 사실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학교에 기사를 두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출퇴근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사원체 가서도 마찬가지로 그 학생을 보살필 수 있는, 뭔가 위기가 생겼을 때 학생이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이제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갔다가 이제 여기서는 적응하지 못한다고 말을 하지만 어쨌든 학교로 복귀가 됐을 때 그 현장 실습하고 나서 학교로 왔을 때 바로 교육 학습과 연결되는 그게 돼야 되는데 방치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학생들이 갖는다고 그래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소속되어 있지 않는 느낌. 이것은 어쨌든 이제 인력의 부족이라든가 학습 내용이 체계적으로 이게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런 부분이 좀 세밀하게 짜여져야 학생들이 그러한 느낌을, 버림받은 느낌? 뭐 그런 것은 갖지 않겠죠. 그리고 학생 전공에 맞는 산업적 현장 실습이 의무화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적으로 우리 그 현장 학습 실습생들이 사망한 계절 보면은 11월 달에서 3, 4월 달, 그러니까 겨울 초입에서 봄철에 많이 사망, 이제 이렇게 사건, 사고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재해로 사망을 하든 내지는 혼자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든 간에 이 기간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기간인가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현장 실습과 학생들의 체험과 연계되는 기간 속에서 이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체험 압력을 받게 되고, 산업체 내에서도 체험이라고 하는 당근을 내리면서 학생들이 끊임없이 노동 강도를 강하게 해서 학생들이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산업재해로 숨지거나 아니면 막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기간이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은 죽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청이나 여기에서는 현장 실습과 채용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내지는 어떤 강제성을 띠고 있는가, 내지는 이런 취업이 학교의 성공률처럼 비춰지는 이러한 평가 시스템은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로 상담과 직업 상담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는 주로 진로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과 같은 진로 상담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노동청이나 아니면은 전남도 일자리 센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직업 상담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직업 상담과 진로 상담은 연관성은 있으나 또 다른 구체성에 따라서는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 진로 상담과 직업 상담이 병행되어야니 학생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앞날에 대한 상을 그리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학생이 현장 실습이나 그 선도기업에서 현장 실습 그 담당 교사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이것이 좀 의무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교육청 내에 보면은 취업 그 센터 설치 내지는 노무사를 학교에 배치해서 이제 그 근로 중에 하는 인권 침해를 일치하겠다, 이런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무사가 노동인권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과 법을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무언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노동인권은 좀 더 다른 개념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노무사가 나쁜 일도 되게 많이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노무사만을 가지고 청소년 노동 인권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 교사나 내지는 산업체를 운영하는 기업체 사장이나 내지는 담당 선생님들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실제로 노동 인권에 대한 폭넓은 인식이 좀 필요하다, 이런 교육이 자발적이든 의무적이든 시행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교육청이든 내지는 고용부든 아니면 뭐 민간단체든 간에 현장 실습 학생에 대한 노동인권 침해에 대해서 신고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권리 지원이 가능한 체계가 빨리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